오늘 토론회는 뉴스민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아서요.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네. 네, 그럼 짧게. 네. 네. 조대원 대표님 말씀이 무주공사님. 예를 들면 대구가 좋았던 게 권영진 시장님하고 예전에 김부겸 의원님 계셨을 때도 중간적인 지대가 굉장히 많이 마련됐어요. 개혁적이고 진보 보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탄핵을 거치고 대구 시민들 많이 실망을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포용력이 거의 없었죠. 나머지를 절반 쳐내겠다는 식으로 했고, 실제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 상대로 50%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대구도 극과극 상황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홍정표 시장 진짜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구 시민사회도 굉장히 무능해요. 정의당이든 민주당 옛날 운동권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텅 비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게 아까 조 대표님도 하셨지만 극자와 극우가 지금 대구는 양립하거든요. 지금 중간지대가 없어요. 제가 느낀 답답함이. 저희 정치적 지향은 몇 좌편에 있더라도 대구에 실제 살아보면 문제는 뭡니까? 중간에 뭔가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힘 쪽은 이미 기득권이기 때문에 위에 공천 많은 데만 열중하고, 그다음 진보정당 민주당은 아직도 애내리겠네요. 옛날에 민족대망 떠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구호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만 딱 있으면 대구시장 앞에 가서 시민단체는 몰려가서 싸움을 해야 되고. 근데 대구 전체를 앞으로 이끌 비전이나 이런 세력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시는 신당이 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사실 그 다음에 조대원 대표님 같이 국힘의 개혁파들 좀 나오셔가지고 좀 대구시장일 수도 있고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대구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민주당 세력도 무능하죠. 그다음 운동권 세력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안 되죠. 저는 제가 그쪽 분하고 친하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대안이 안 되잖아요. 맨 옛날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노동 이슈 있으면 노동 이슈 뛰나다, 북구청에 가면 이슈 뛰나게 하지. 대구 전체를 아는 아젠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거, 지방의 소멸이 어떻게 대구가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대구도 5, 6년 전 권영진 시장이나 김부겸 의원이 있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두 분 다 중도적 성향이잖아요. 근데 이 세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대원 대표님이 대구 출신의 정치인이시라면 대구 와서 좀 배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구는 잘 아시겠죠. 특징이 좀 오래 꼬러박고 진정성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구는 확실히 밀어주자고. 대구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대구를 보수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금태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승인을 대구에 해줬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인정했지만 또 한편에 문재인 정부 못하니까 또 세차게 몰아치거든요. 그리고 권영진 시장 같이 굉장히 보수 개혁하고 친이지만 대구시장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다음 김부겸 의원도 국회 만들어줬죠. 대구가 그랬거든요. 그다음 이정석 대표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대원 대표님이 대구에 배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대구는 제도 정신은 붕괴 있다. 네. 운동권도 있지만 나머지는 없다. 누가 시켰어요? 예? 예? 혹시 아는 분이 누가 시켰는데 이런 말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평소도시. 왜냐하면 대구 중간 단계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예. 진보가 집권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근데 중간에 뭔가 중도적인 세력이 대구 1차 정도로 좀 바꿔줘야 되고, 그러시려면 좀 조대원 대표님 같은 분이 좀 역할이 필요하다.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나오셨냐. 오늘 저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분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울릴 정도로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구 분들이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마다나 지난번 우리가 사실은 신당들이 일산 지역에서도 비례대표는 안철수당이 이겼는데 자유한국당보다 왜 지역구에서는 전부 다 떨어졌느냐. 4명 다 지역구가 4개인데 그것도 딱 짠 것처럼 10에서 15%를 넘기면 100% 선거 자금을 다 보전받는데 딱 10에서 15%. 강준만 교수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신당이 실패하느냐. 왜냐하면 기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는 후보들보다 수준이 낮은 후보를 내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의 민주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인품과 실력은 어떤지 몰라도 당장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장관, 서울대 여기보다 눈에 보이는 게 처지다 보니까 당장 그 주민들이 손이 안 가고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호남의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의원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특히나 내년에 대구 경북은 윤핵관들이 다 검사 출신들 갖다 꽂을 거거든요. 왜? 수도권에 지금 이길 데가 없어요. 강남, 동두천 이런 데 빼놓고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곳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대구 경북에 갖다 꽂을 것이고 부산에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이길 만한 곳. 하태경 같은 사람도 날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청문회 할 때 바짝 엎드려가지고 대통령 편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적어도 신당은 적은 숫자, 대구에 한 명의 후보를 내더라도 제대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지지부진하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에는 신당 후보를 내서 국민의힘과 1대1 싸움을 시켜야 된다. 학력, 경력, 실력에서, 말빨에서, 그 다음에 모든 살아온 과정,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난 사람을 내야지 경쟁이 된다. 그렇게가 2등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민주당은 떨어낼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게임이 안 될 거야. 대구 경북은 신당이 제대로 된 후보 낸 지역은 박살날 거라고요. 그러면 2등을 하더라도 나는 의미가 있다.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또 저러냐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신당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 절박한 마음을 저라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잠봉 사세요, 그러면. 예? 캠프에 와가지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